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전라남도는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 이자 지원이나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각기 다른 특성은 고려하지 않은 똑같은 정책으로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청년 정책의 과제와 전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처장님, 일단 전라남도가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노력들을 좀 하고 있나요? 전라남도가 지금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서 노력하는 가장 핵심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지역 청년 활동가를 양성하는 그 마을로 내일로라는 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카페를 중심으로 한 취업 상담 사업이 있고, 그리고 주거비 1년에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주거비 지원 사업, 창업 지원, 그리고 중소기업 근속 장려금 지원, 그다음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 공부반 청년 학생 도우미, 이게 주로 이제 일자리 관련 사업들이고, 이러한 사업들이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매칭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런 좀 불만 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특히 전남은 22개 시군의 상황이 각기 다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이제 기초 자료는 제대로 된 것이 없고, 실제로 청년들이 왜 빠져나가고 왜 들어오는지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실증 자료가 없이 막막하게 어떤 짐작하는 이런 수준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게 현재 전남의 어떤 청년 정책이 아닌가라고 하는 좀 비판적 시각이 있고요. 그와 이제 이어서 청년 발전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너무 형식적이지 않냐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그래서 청년 정책의 생산 그리고 심의 결정 이 전 과정에 청년의 목소리가 담겨야 되고 실제로 반영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청년들이 살만한 그 재미를 주고, 그리고 지역의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좀 미흡하지 않냐. 특히 이제 광주를 예를 들어서 좀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청년센터를 설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센터를 설립해서 청년정책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청년 도시를 선포를 했고, 그리고 세계 청년 축제를 개최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은 일단 뭐 이야기는 청년 정책, 청년 인구 유입 이런 이야기들은 호수처럼 많이 나오는데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고, 오히려 청년들은 더 빠져나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이제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좀 또 열심히 하시는 거에 비해서 좀 비판 역시 또 이렇게 따라오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의원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라남도 청년 유입을 위한 그 정책 정말 안간힘을 쓰고 있죠. 어떠한 여건을 보더라도 안간힘을 쓴다고 해서 해결될 사항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청년 인구가 유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빠져나가는데 잡을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지난해 통계를 보니까 청년 인구가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그 유소년들까지 같이 나가는데, 유소년, 그러니까 약 14세까지가 유소년인데 7,300명이 작년 때 감소가 됐습니다. 거기에 청년층이 40세 미만의 18세부터 여기에 8,200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러한 젊은 층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인구가 늘어나고 그 지역에 활력이 되려면 이 인구들이 우리 지역에 있고 또 새로운 인구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박자가 잘 안 맞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성장 동력 내지는 활력 이런 것이 오히려 침체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이런 청년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고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뭐 신혼부부가 오게 되면은 또 다자녀 가정들이 오게 되면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이자도 좀 주고 융자도 좀 해주고 이런 정책도 좋습니다. 그런데
전남에서 새로운 삶을 한번 해보고 싶은 청년들이 있지 않겠어요? 외지 청년들. 이 청년들이 전남에 온다면 폐교라든가 빈집 등을 정비를 해가지고 거주 공간을 만들어주고 또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전남에서 먼저 한번 살아봐라. 그래가지고 좀 괜찮다 하면은 여기에서 성공의 기회도 찾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도적인 이런 정책도 또 펼치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정책들이 방금 국장님께서 소개를 하셨습니다만은 청년 인구 유입책에 대한 시책 이러한 부분이 지금은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또 이것이 과연 될 것인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은 가까운 장래에 가시적인 성과들은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실한 준비 그리고 정말 추진력 있게 일해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뭐 유독 우리가 젊은 층 유입에 집중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도농 복합 지역인 우리 전라남도 인구 유출이 많이 늘어나고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40세 미만 인구가 2015년도 기준을 보니까 79만 9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지난해에 보니까 74만 명으로 줄어들어 약 5만 9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거 40세 미만에서만입니다. 그 다음에 65세 이상 고령층을 보니까 2015년도에 약 39만 2천 명 정도였는데 지난해 보니까 41만 3천 명으로 약 2만 1천 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40세 미만의 인구는 줄어들고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지금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젊은 층하고 자녀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 지역의 활력이 둔화되고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죠. 전라남도가 좀 이렇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피폐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남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 40세 미만의 농업 경영주 이 세대를 보니까 한 9,000세대, 9,273세대로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사상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농가의 이거의 0.9%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년 농업인이 100가구당 한 명이 배출 될뚱말뚱할 정도로 이렇게 되죠. 그럼 앞으로 미래가 청년이 없다면 이건 농업의 미래가 있을 것인가? 그러나 다행히도 작년부터 청년 인구가 유입된 것이 미미하게 좀 증가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나 전국적으로 이렇게 올해 1,600명 정도를 선발해가지고 청년 창업농도 좀 지원하고 정착도 지원하고 이런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 인구가 있어야만 그 지역이 살아나고 활력이 얻기 때문에 유입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뭐 사무처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요즘 가장 화두가 지역 소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 절벽 시대에 지역 소멸로 가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대안이 지금 청년 유입 이외에 대안이 없습니다. 사실 아이 많이 낳고 아이 잘 기르고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결국 청년층이 없으면 이것도 사실은 해당 사안이 안 되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현재 이미 전남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남의 65세 노인 인구가 어르신 인구가 21.9%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생산력을 담보할 수 있는 이 생산 계층 자체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자꾸 이렇게 비율 자체가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회의 활력이라든가 또 활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에너지 자체가 소진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의 에너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지방자치 시대에 맞춰서 생산성 그리고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이건 청년 유입이 가장 유일한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어떤 대기업 유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기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대기업 유치가 이 만명통치약인 것처럼 여겨졌었는데 우리가 군산의 예를 들어서도 알겠지만 그 기업의 흥망성쇠에 따라서 지역 자체가 요동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 유입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어떤 대기업 유치 그리고 대기업 유치를 통한 어떤 하청 산업 구조를 확보하는 차원의 이런 것은 저는 지향을 해야 된다.
된다라고 생각. 물론 대기업에 와서 활발하게 이제 산업 경제 활동들을 벌려내는 건 좋지만 이것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간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군산의 어떤 그런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전남 하면 우리 이제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회의 땅 아닙니까? 그리고 그 뭐 유라시아와 특히 요즘 이제 남북 관계가 좋아졌고 물론 북미 대화가 좀 약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전망 자체는 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제대로 이제 정립이 된다면 시베리아를 거쳐서 내지는 저 실크로드를 거쳐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 대륙이 맞닿는 곳이 바로 전남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잠재적인 어떤 성장의 기회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이제 전남하면 또 1, 2, 3차 산업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게 또 전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은 4차 산업이 해가지고 융복합 산업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1, 2, 3차 산업을 통한 4차 산업으로의 융복합 이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또 역시 전남이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제 그러한 주체를 누가 맡냐? 청년들이 맡아야 된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전라남도가 야심차게 적극적으로 이제 이 청년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그렇지만 이런 정책들이 뭐 정말 지속 가능하냐,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의구심까지도 사실은 좀 최근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특히 청년의 기준을 18세부터 38세, 39세 이렇게 기준으로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시대 구분을 나이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63세대, 그 87세대, 다음에 이제 뭐 IMF 세대 이렇게 나이대로 했는데 지금은 청년은 이런 나이대로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그리고 같은 연봉을 받는 청년 계층이라 하더라도 부모의 그 경제 환경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또 이 청년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리고 투잡, 쓰리잡을 하냐에 따라서 뭐 연봉 4천짜리가 연봉 3천짜리보다 더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이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만큼 각기 다양한 처지가 있는데 청년 정책은 일괄적으로 통으로 가버리거든요. 세분화된 어떤 정책 어떤 지향점을 갖지 못하고 큰 통에서 그냥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안에서 치이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니트족에 대한 그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이며 공시족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이며 같은 나이라도 대학생과 거절 취업자 여기에 대한 정책이 세밀하게 접근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그 현실이 좀 있다 보니까 방금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비판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 정책은 청년들이 직접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나이로 말하는 청년이라보다는 사회적 약자들이 직접 청년 정책을 제안하고 제시하고 이게 입안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관주도의 사업은 아무래도 단체장의 임기가 끝나거나 아니면 그 사업을 핵심적으로 준비했던 사람이 부서를 이동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단체장은 또 새로운 정책으로 가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민관이 협의해서 합심해가지고 계획과 어떤 성장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정책의 틀을 좀 짜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청년 농이 전국에 9,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농업의 미래 그리고 앞으로 농업의 존속 이 9,000명한테 우리 농업에 대해서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렇다면 9,000명으로 우리가 가능하겠느냐? 막대하게 부족하죠. 많이 부족한 현실이죠. 그래서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후계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최우선 과제로 이렇게 보고 비상적인 조치가 아니면은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뭐 숙제가 많죠. 청년들이 농촌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많은 정책들이 필요할 텐데 우리 농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잠재력에 대해서 청년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는 되돌아올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농촌에서 있었던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고 성공 사례들을 확실하게 좀 홍보를 하고 그래서 이 성공 사례를 통해서 나도 농촌에 가면은 정착할 수 있고 어떤 이 성공 사례와 같이 갈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갖지 않고는 지역에 돌아올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영농에 또는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이 청년들한테 농지라든가 자금이라든가 교육 이게 지금 절실합니다. 사실은 와서 하루아침에 적응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첫 단계에서는 그 생활에 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착금도 좀 주어가지고 이분들이 걱정 없이 이렇게 일해 갈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꿈을 확실하게 펼칠 수 있는 이런 정책들과 대안을 제시한다면 그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정책도 펼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이미 1900년대에 독일하고 미국 등지에서 이렇게 쭉 추진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들이 있고 일본도 우리 가까운 일본도 보니까 2000년대부터 이러한 사항들을 농촌에 도입해 가지고 부활시킨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이러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되 뭐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어떤 단계별로 사업들을 분석해 보고 정말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냐 분석을 해보고 또 선진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맞춤형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 가지고 펼친다면은 우선은 보이지 않지만은 앞으로 좀 희망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동안 정책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외부에서 청년들을 좀 데리고 오려는 정책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작 전남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정책들이 사실 좀 미비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들에 대한 정책들은 뭐 따로 없을까요? 사실은 가장 중요하죠. 있는 자원을 잘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여건을 보면은 정주 기반도 잘 안 돼 있고 교육 여건도 좋지 않고 문화생활도 충족한 삶을 누리기도 어렵고 이 모든 분야가 열악하기 때문에 마음은 있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붙잡는 데는 한계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1년에 한 8천 몇 명 정도가 이렇게 유출되는 것이죠.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농촌에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또 외부 유출을 막고 유입을 증가시키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정책들은 손바닥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흔하니 한계가 좀 있지 않습니까? 민간 자격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골의 그 정부 양곡 보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은 양곡 관리사 제도도 필요할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것들에 청년들이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농업이 이제는 뭐 상식이라든가 관행에 의해서 이치왔지만 이제는 농업 관리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문화가 좀 필요합니다. 그럼 국가가 이런 부분에 국가 자격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제도 등을 마련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면은 시골에도 농촌에도 이 전문가들이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분야가 이렇게 새로이 생겨질 거란 말이에요. 주거나 일자나 교육 이런 선순환제를 좀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우리 청년들이 유입되는 이런 좋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 전남도뿐만의 사정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선 지자체, 전라남도가 움직이게 되면 일선 지자체까지 일사불란하게 일자리 창출하고 청년 복지 대책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지혜를 모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층 인구 유입이 함께 이렇게 팔을 걷어붙이는 것이 전남의 살 길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 심정이 아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이런 절박한 자세로 정말 의지를 갖고 추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추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낙연 민선 6기의 청년 정책의 구호가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정책이 성공했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간 8,000명씩 빠져나가는 이런 거였는데 왜 빠져나가는지 저는 그 이유를 정확히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상대적인 박탈감이거든요. 수도권과 지방, 이건 이제 우리나라 그 구조적인 문제긴 한데 특히 전남이라고 하는 이 지방에서 대도시와 전남이 비교됐을 때
여러 가지 교육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어떤 요즘 흔히 웰빙 하는데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은 저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제는 월급 벌어서 부자 돼야 된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욜로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만큼 알차게 살고 알차게 쓰자라고 하는 어떤 욜로족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도권에 가면 혹시나 대박을 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막연한 기대심, 그리고 부모가 원하는 어떤 사회적인 그 전문직에 진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부모들의 눈치를 보는, 그래서 부모의 눈을 피해서 빠져나가는 어떤 패배의식을 가지고 나가는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인구가 유출되는, 청년 인구가 유출되는 이유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우리들이 만들어 주지 않으면 말로만 청년 이야기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다고 하지만 일자리도 질이 있습니다. 양질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뭐 계약직 일자리, 그다음에 최저임금 수준의 단순 노동, 그리고 자아실현과 어떤 자기 전망이 없는 그 중소기업, 물론 중소기업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일자리, 그리고 어떤 조선업 같은 위험한 일자리, 이러한 일자리를 가지고 청년들을 잡기에는 저는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 또 청년 창업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체계적인 준비가 안 돼 있는 청년 창업은 오히려 청년들을 소상공인 이 망하는 길로 내모는 거거든요. 저희 동네 그 재작년 2년 전에 크게 청년 창업 해가지고 한 10개 점포를 해가지고 뭐 정치인들 다 와서 행사를 크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청년 창업 점포 10개 중에 남아있는 게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그 청년들도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갈 수가 없으니까 남아있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청년 창업이 인테리어 비용만 주고 월세 보증금만 지원해주면 끝이냐? 저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체계적인 사업이 없이 진행되는 이러한 사업들은 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사업들은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취업과 어떤 창업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다 더 근본적인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고, 가장 근본적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무엇이고 청년들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여기에서부터 접근을 해야지, 그냥 그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 전남이 그동안 이래왔기 때문에 청년들이 빠져나갔다, 그러니까 이것을 고치면 청년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러한 것은 대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남의 획기적인 청년 유입 정책 등을 통해서 지역의 활력을 불러넣어 돌아오는 전남, 떠나지 않는 전남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